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여기가 북정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동네가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사는 못할 것 같아. 다 골목이야. 군데군데 꽃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진짜 예쁘긴 이쁘다. 마을이 다 보여. 여기가 위쪽이거든요. 저희는 아래쪽에서 온 게 아니라 위쪽에 주차를 하고 내려갔는데 와, 너무 예쁜 마을입니다. 버스도 있어. 여기 있네. 시무장 가는 길. 일로 내려가면 되나 봐요. 여기가 서울시 성북구라고?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 골목길로 간다고? 아, 그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밑에서 올라왔는데 우리는 위에서 내려가는구나. 그래도 안내가 되어 있었어 가지고 좋은데요. 저기 아까 마을버스도 있는 거 보니까 북정마을로 오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마을버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오시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주차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헉! 저기 안내판 있다. 만해 한용운 시무장. 두근두근 30m라고 했으니까 금방인데 헉! 여기다. 안녕하세요. 지나온 시간에 성우 전진아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북정마을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말년 10년을 보내시고 돌아가셨다는 시무장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입니다. 와. 이 집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자 님의 침묵의 시인인 만해 한용운이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살았던 곳이다. 한용운의 서재였던 온돌방에는 시무장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 이름은 깨우침을 찾아 수행하는 과정을 소를 찾는 일에 비유한 불교 설화에서 따온 것이다. 한용운은 조선 불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승려이자 조국의 독립에 힘쓴 독립운동가이며 근대 문학에 큰 업적을 남긴 시인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내서가 있나 보다. 관리실이 따로 있고요. 네.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잖아요. 뭐 국어책에 시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역사책에서는 근현대사에서 빠지지 않는 선생님으로 항상 등장하시죠. 심우장. 이를 소 없건만은 찾을 쏜 우습도다. 만일 이를 씨 분명 다하면 찾은들 진일소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있지나 않으리라. 시무장으로 이제 시도 지으셨네요.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나? 작은 집 한 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는데요. 그냥 오셔서 읽어만 보셔도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민족 자존의 공간 시무장. 한용운은 1933년 벽산 스님이 집터를 기증하고
방응모, 박광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성북동 산자락에 시무장 자택을 지었다. 집을 남양으로 짓게 되면 조선 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므로 이를 반대하여 북향으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한용운이 시무장에서 기거하던 1930년대 중반 이후는 일본 제국주의의 극성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탄압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시무장을 지을 당시 한용운은 신간회 운용의 해소 이후 심혈을 기울였던 잡지 불교가 휴관되고 한용운이 당수로 있었던 불교 비밀결사 만당이라는 조직도 와해되는 등 상실감이 큰 시기였대요. 끝까지 일제와 타협하지 않았던 한용운이 머무르던 시무장은 민족 자존의 공간이자 일제강점기 마지막 남은 조선 땅이었다. 하지만 한용운은 끝내 독립을 보지 못하고 광복을 1년여 앞둔 1944년 6월 29일 시무장에서 입적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신 김동삼이라는 장군님이 있어요. 만주에서 활동하시던 독립군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을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일제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수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서대문 형무소에 가셔서 통곡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업어서 여기까지 오셔서 장례를 치러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하시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대요. 이제 26쯤 이분이 2번 출가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 이제 백담사에 가셔서 정식으로 출가를 하시는데 그때 스님한테 받은 법명이 용운이었던 거죠. 그리고 법호가 만해인데 그 법호 만해는 부처님의 덕이 바다와 같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용운 스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을 붙여서 한용운 이렇게 스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이 불교를 흡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불교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불교까지도 빼앗기겠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세요. 교편을 잡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심이라는 잡지를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이분이 좀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만주로 갑니다. 그쪽에 독립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를 가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 독립군 학교들을 막 돌아다니시다가 청년들한테 일본 첩자로 오해를 받으셔서 총을 맞으세요. 근데 이제 목 쪽에 이렇게 맞으시거든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총을 맞으면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취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수술을 받으셨다는 일화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진짜 많은데 그런 얘기 많은데 아무튼 그 이후에 일이 있는데요. 이제 첩자가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빌어요. 죄송하다고. 근데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용감할 줄 몰랐다. 그대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은 희망적이다라고 다독이시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저격당한 그 총 때문에 왜 그 수감소에서 나온 사진 보면 약간 시선이 삐딱하게 되어 있고 고개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후유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개가 살짝 앞으로 꺾였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증상을 평생 동안 갖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죠? 이것도 유명하지. 딸이 한 분 있었잖아요. 아들도 물론 그 첫 번째 부인한테서 있었지만, 여기에 계실 때 스님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인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약간 불교 개혁을 하는 분이야. 그래서 적절한 술도 허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을 사람들을 알려면 결혼도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주장하시는, 약간 불교의 개혁을 촉구하시는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반대에 부딪히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몸이 좀 안 좋으시고 힘드시니,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고 뭐 일을 하실 때 좀 수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이 권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으셔서 딸을 두셨는데, 보통 이제 호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딸을 학교에 보내야 했을 텐데, 일본의 교육은 노예 교육이라고 생각하셔서 학교에 보내시지 않고 직접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딸은 호적에 올리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일장기도 걸어야 하고 창씨 계명도 하고 했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거부하시고 여기서 아주 힘든 생활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만주에 갔다 오셔가지고 일본에서 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한다,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조직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3.1운동 당시에 인사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설득을 하셔서 서명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은 최남선 님이 쓰셨죠. 그래서 너무 온화하게 쓰신 거예요. 마지막 공약 3장만 추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해온 시는, 님의 침묵은 사실 너무 많이 알려져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님의 침묵 시집 중에 오셔요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좀 많이 깁니다. 근데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독립이 어서 오셔요라는 마음으로 읽어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셔요, 한용운.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셔요. 당신은 당신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오실 때는 나의 기다리는 때입니다. 당신은 나의 꽃밭으로 오셔요. 나의 꽃밭에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꽃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십시오. 나는 나비가 되어서 당신 숨은 꽃 위에 가서 앉겠습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당신은 나의 품으로 오셔요. 나의 품에는 안에 보드라운 가슴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머리를 숙여서 나의 가슴에 대십시오. 나의 가슴은 당신이 만질 때에는 물같이 보드랍지만 당신의 위엄을 위하여는 황금의 칼도 되고
방패도 됩니다. 나의 가슴은 말굽에 밟힌 낙화가 될지언정 당신의 머리가 나의 가슴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당신은 나의 죽음 속으로 오셔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나의 죽음의 뒤에 서십시오. 죽음은 허무와 만능이 하나입니다. 죽음의 사랑은 무한인 동시에 무궁입니다. 죽음의 앞에서 군함과 포대가 티끌이 됩니다. 죽음의 앞에는 강자와 약자가 벗이 됩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라는 한용운님의 오셔요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오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말년을 보내셨다는 시무장에 왔습니다. 탑골공원에 기념비가 있고요. 경기도 광주나 백담사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기념관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충남 홍성에도 생가를 복원해 놓았고요. 거기에 사당도 있고 기념관이 또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니면 여기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는 것 같거든요. 잠시 시간을 내서 선생님의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신 역사도 굉장히 잘 적혀 있으니까 꼭 무언가 많이 공부하고 오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문구들만 읽어보셔도 그 당시를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